해외 입국자에 대한 그 검역 강화 대책을 계속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유행으로 하와이행 항공편이 취소되자 지난 20일부터 제주도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유입되는 사람들로 인해서 계속 감염병에 대한 무서움이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그 구청장님이 그분들도 피해자라고 하신 거는 좀 그렇다고 봅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이 꼽은 1위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추가 확진자 40%, 추가 확진자 가운데 40%는 해외에서 온 이들입니다. 예, 코로나 방어의 최대 관건은 이제 해외 유입이 될 텐데요. 오늘 보건당국은 처음으로 이 외국인 입국 금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현재 입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비율이 한 90% 정도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한 10% 정도 되는 외국인들의 입국 금지를 하는 방안과 외국인에 대한 그런 검역이나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중대본 내에서 계속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 내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방침이 결정이 되면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 내내 전문가들이 외국인 입국 금지라도 막아달라라는 목소리가 좀 많았었는데 정부가 아직은 아닙니다만 검토 가능성을 언급을 했어요. 장혜철 평론가님. 근데 좀 뒤늦었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저는 늦어도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당장 입국을 또 금지하겠다, 제한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정부와 방역당국에서 논의를 이제 시작했다고 하면 만약 입국 금지나 제한 조치가 내려진다면 대체 언제 내려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방역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떠나서 지난주에 이 감염학회 현직 회장이 SNS에 올린 글이 많이 화제가 되었었는데 의료진들이 국내 환자들 받기에도 정말 힘들어하는데 외국 환자가 오게 되면 간호사들이 또 별도의 통역을 요구하게 되고 업무가 2배, 3배로 늘어난다. 지친 의료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의료진들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입국 제한 조치가 실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은경 본부장도 논의 중이라고 말을 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에서 사실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3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중국 우한에서 그야말로 1차 코로나 감염 폭발이 일어났을 때이고 두 번째가 일본과 우리가 상호주의를 내세우면서 여행 금지 비자 취소했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상호주의의 원칙을 다른 나라들에도 적용해서 일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대상으로 입국 제한을 실시하는 국가들에게 마찬가지로 제한 조치를 실시했다면 지금처럼 해외 유입 환자가 40% 가까이 되는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세 번째가 지금 이제 미국과 유럽, 서구 사회에서 코로나19가 폭증하는 이 타이밍인데 이미 조금 늦었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당장 내일이나 모레부터라도 입국자들을 막지 않는다면 최대한 여행 목적의 외국인 입국자들마저도 제한하지 않는다면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코로나19 피난처, 코로나19를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아일랜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 전문가들의 지적이 현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 빠르고 과감한 결단을 이제는 내려줄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서야 외국인 봉쇄를 검토하는 거냐. 또 하나 4월 1일부터요. 이현정 의원님. 모든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2주간 강제 격리를 한다는 건데 이것도 좀 실효성이 있는지 또 뒤늦은 건 아닌지 또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금 정부가 처음부터 어떤 면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먼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처음에 설날 연휴 때 좀 더 심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정부가 했는 조치를 보면 계속 뒤따라가고 있는 조치예요. 왜냐하면 결국 중국에 대해서 막지 못하다 보니까 이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계속 늑장한 대응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루에 지금 수천 명이 들어오는데 저 검사비만 해도요. 이 검사비라는 게 딴 검사비 아닙니다. 그냥 이 측정하는 검사비만 해도 2, 3억이 정도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이제 미국을 하니까 그 비용은 더 배로 들어가겠죠. 더군다나 지금 또 이 사람들을 격리하는 비용, 하루 비용 이것까지 전부 다 우리가 처음에 대주다가 이게 너무나 많고 왜 그 사람들 비용을 우리가 대줘야 되냐 이런 비판이 있으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지금 지원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세균 총리가 오늘 밝힌 거는 일단은 무조건 외국인 들어올 경우에 입국 이제 2주 동안 자가격리 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이제 밝혔는데 사실 이럴 경우에 이제 과연 그러면 거주지가 있을 때는 거주지에서 하고 거주지가 없을 때는 정부 시설에서 하는데 물론 자가 비담을 합니다. 근데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이게 상황이 되는 것인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지금 이미 이제 외국 유입자들이 들어와서 거의 절반 이상은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막았어야 되는데 지금 저는 굉장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특히 강남구는요, 이렇게 해외 유입 사례가 늘면서 유학생들이 다른 지역 사회보다 비교적 많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한 목소리도 늘고 있습니다. 밤에 다녀봐도 캐리어 끌고 부모님하고 다니는 분들 보이는데 아마 입국하는 것 같아요. 시장에도 다니고 마트도 다니더라고요. 가정에서 좀 한 15일간 잘 지켜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니까 그게 지금 문제죠. 강남구가 불안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최 교수님. 예. 오늘 이 타워팰리스,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신규 확진자가 4명 나왔습니다.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려졌습니까? 알려졌는데, 그러니까 최초의 감염은 안 알려졌지만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과 접촉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2명이 확진이 됐는데 두 사람 누구냐 44세 남성하고 딸 9살 딸인데요. 이분이 어떠냐면 이분의 부인 되시는 분이 어제 확진을 받았어요. 근데 이 부인 되시는 분과 딸이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생활을 하고 있다가 들어오신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영국에서 있다가 들어와서 남편까지 지금 확진을 받아서 3명이 됐고 이분뿐만 아니라 24세 뉴욕에서 유학을 하다가 들어온 24세 여성도 확진 판정을 받아서 총 4명의 확진자가 타워팰리스에서 나왔고요. 이뿐만 아니라 오늘 강남구에서 2명이 또 최근에 입국한 주민 2명이 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21세 여성도 영국의 한 대학교에서 유학을 하다가 들어와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또 그 강남구 일원동에 거주하는 51세 여성 같은 경우도 2달 동안 미국 뉴욕에 머물다가 들어왔는데 이분도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강남구에서 총 6명이 지금 최근에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저렇게 보시는 강남구 도곡동의 타워팰리스에서도 오늘 신규 확진자가 총 4명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국민들이 고강도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이 와중에 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화면을 좀 하나하나 사례별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 영국인 남성이 자가격리를 어기고 서울, 과천, 수원, 용인 4개 도시를 활보했다. 스크린 골프도 즐겼다는 거. 다음 화면 또 보실게요. 태국에 다녀온 20대 확진자 남성이 백화점, 광주의 백화점 등 다중 밀집 시설을 활보했다. 이제 이 정도 되면 장혜철 평론가님, 국가에서 어느 정도 고발 방침도 정해진 겁니까? 당연히 구상권 청구나 고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 자가격리 지침 위반한 분들에 대해서 과태료 처리 등을 한다고 하고요. 제주도에서도 유학생 사례 같은 경우 구상권, 그러니까 피해 보상액 1억 원 가량의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른 나라들, 특히나 OECD 주요 국가들에 비하면 우리의 조치가 국민이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혀 과도한 게 아니라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그리고 여전히 미온적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프랑스나 스페인 같은 경우 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자가격리 대상이 모든 국민들이죠. 만약 집 밖으로 돌아다니는 것이 현지 경찰에 의해서 적발이 되면 바로 고액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태도 아닐 뿐더러 지금 검체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수칙을 지켜야 되는 분들마저도 이런 식으로 영국인 30대 남성은 4개 도시를 돌아다니고 확진 판정 3시간 전까지 스크린 골프 같은 다중시설을 또 즐겼다고 하고요. 태국을 다녀온 20대 이분은 확진자입니다. 그런데 백화점 등을 활보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도 관광객 모녀가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는데 몰래 제주공항을 통해서 도주하려다가 당국에 붙잡혀서 강제 격리가 된 거예요. 이렇게 본인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공동체의 안전을 중시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엄청난 수준의 손해배상을 우리 정부에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만
애꿎은 시간에 자가격리 열심히 하는 분들이 그럼요. 더 피해를 안 받는 그런 일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미국 유학생 모녀 제주도 여행이 사실 자가격리를 어긴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청장이요, 이 모녀가 선의의 피해자라는 글을 올려 더 큰 논란을 빚었었는데요. 오늘 강남구청장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학생 딸은 여행 출발 당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지정된 자가격리 대상자도 아니었고, 출발 당일 저녁에는 아주 미약한 인후통 증상만 나타나 여행 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었고, 최근 제주도 방문 모녀 확진자와 관련한 저의 발언이 진위와 전혀 다르게 논란이 되고 고생하고 계시는 제주도민을 비롯한 국민과 강남구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오늘 결국 고개를 숙인 정승균 강남구청장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진짜 선의의 피의자는 제주도민이다. 강남구청장의 망언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희미해졌다. 라는 꽤 뼈아픈 지적들이 많은데 그 국민청원까지 지금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요즘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승균 지금 구청장 같은 경우에 이 설명을 하면서, 딸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다 와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하와이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가서 겨우 이제 제주도로 갔다. 근데 증상이 뭐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 정말 선의의 피해자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모든 스트레스 다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더군다나 부모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한국에 있으면서 이 보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셨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딸이 와서 간다 하더라도 지금은 좀 이제 시간이 아니니까 좀 더 참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당연할 텐데, 문제는 바로 조금의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주도로 가서,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 그나마 지금 이제 바닥에 조금씩 회복되려고 하는 그 시점이었어요. 이것 때문에요. 지난번에 있던 그 리조트 같은 경우에 거기에 90명이 숙박하고 있었는데 전부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다 문 닫았어요. 그리고 맛집들 전부 다 문 닫았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분들은 뭡니까? 그분들은 선의의 피해자 아닙니까?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전 정구청장 이야기가 정말 이 사태 심각성을 너무나 모르는 게 아니냐. 자기 구청 사람 중요하지만요. 그러나 국민 전체를 보고 또 제주도민 입장에서 보면 당장 지금 문 닫아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자, 그런 면들을 좀 구청장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이 거리를 활보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요, 국민들 더 큰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